한국 선불교의 정수를 담고 있는 직지 프랑스어 완역본이 파리에 도착했습니다. 조계종 사회부 국제팀은 직지 프랑스어본을 전달하고 발간 기념식과 강연회를 개최했습니다. 천태종이 구인사에서 종정, 도용, 대정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월원각 대조사 열반 48주기 달해제를 봉행했습니다. 사부대중은 새로운 불교를 주창한 대조사의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랜선으로 떠나는 인도 성지순례 두 번째, 오늘은 시다르타 태자가 고행을 마치고 대각을 이뤄 기로소 부처님이 되신 땅 부다가야를 비롯해 비하르주에 있는 불교 유적을 순례합니다. 조계종 포교원이 현장 포교 활성화를 위해 분야별 전법단장과 지도법사를 임명 위촉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불교 중앙박물관장 탄탄 스님을 단장으로 연예인 전법단이 신규 출범했습니다. 중앙승가대학에서 선지식의 생애를 통해 수행자상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태공당 월주 대종사 등 현대 불교계에 큰 발자취를 남긴 스님들을 조명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8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한국 선불교의 정수를 담고 있는 직지의 프랑스어 완역본이 파리에 도착했습니다. 조계종 사회부 국제팀은 직지 프랑스어본을 파리 각처에 전달하고 발간 기념식과 강연회를 개최했습니다. 파리에서 최준호 기자가 전합니다.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본이자 선불교의 정수를 담고 있는 직지 심체 요절의 프랑스어 번역본이 파리 한국문화원에 소개됐습니다. 조계종 사회부 국제팀은 직지 홍보 부스를 한국문화원에 마련하고 현지 방문객들에게 소개했습니다. 또한 직지 번역본을 김해 동양박물관, 프랑스 국립도서관, 유네스코 한국 대표부에 전달해 번역 결과를 알리고 홍보를 요청했습니다. 한국 선불교의 정수를 담은 직지가 불어판으로 나오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프랑스인들도 한국 전통 문화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를 갖고 또 이 프랑스의 오랜 전통이 있는 철학과 상호 교류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지 시간 지난 25일 저녁 한국문화원에서 직지 프랑스어 번역본 발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번역 사업에 대한 경과 보고와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의 발간사, 각계 인사들의 축사가 이어졌고 문화부장 성공 스님이 전해용 한국문화원장에게 직지 번역본을 직접 전달했습니다. 직지는 사람의 마음을 곧바로 보면 그 본성을 바르게 보아서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직지인심 견성성불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지는 불교라는 특정 종교 신자를 여부를 떠나서 세계 인류를 행복한 삶으로 안내해주는 지침서, 길잡이 역할을 훌륭하게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Bref, le Chikji, désormais accessible en français, est un ouvrage qui apporte beaucoup au développement des études coréennes. C'est pourquoi nous sommes très heureux et très fiers d'accueillir cette soirée. 프랑스어 번역에 참여한 파리 7대학 브리누통 야닉 교수는 기념식 이후 진행된 강연회에서 직지의 줄거리와 핵심적인 내용들을 프랑스 지식인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직지 내용을 가지고 누구나 간화선을 수행하면서 깨달음 얻을 수 있는 아주 희망찬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선불교를 두고 아주 독특한 선 수행의 교과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읽기 어려웠던 직지가 영어와 프랑스어 등 다양한 언어로 번역됨에 따라 간화선과 불교적 깨달음에 관심이 있는 세계인들에게 더욱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억조창생 중생구제의 원력으로 천태종을 중창한 상월원각 대조사의 열반 48주기를 추모하는 발걸음이 구인사를 가득 메웠습니다. 사부대중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불교를 주창한 대조사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상생과 공존을 향한 다짐도 굳건히 했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억조창생 중생구제의 원력으로 천태종을 중창한 상월 원각 대조사가 열반에 든 지 반세기. 천태종은 어제 총본산인 단양 구인사 광명전에서 종정 도용 대종사를 비롯해 총무원장 무원스님 등 종단 주요 스님들과 천태 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반 48주기 달해제를 봉행하고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총무원장 무원스님은 하늘의 해와 달이 낮과 밤을 밝히듯 대조사의 원력과 가르침은 무상 정각의 지혜와 불성의 길을 밝혀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원스님은 국가와 인류의 행복을 위해 새로운 시대, 새로운 불교를 주창한 대조사의 원력을 되새기고 실천해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천태 종도는 주경야선의 종풍을 지키며 법화 행자의 삶을 살아갑시다. 대조사님의 가르침으로 상생과 공존의 길을 찾도록 다 함께 노력합시다. 1911년 강원도 삼척에서 태어난 상월 원각 대조사는 15세 나이에 출가해 정진 끝에 소백산 연화지에서 깨달음을 얻은 후 1945년 구인사를 창건했습니다. 1966년 천태종 중창을 선포하고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의 새 불교운동을 전개하며 전국에 도량을 열었던 대조사는 1974년 열반에 들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진각종 통리원장 도진정사가 대독한 추도사를 통해 천태종의 3대 지표는 현대사회의 실천불교의 모범이 되고 있다며 불자 모두가 강도중생의 길을 열어가길 기원했습니다. 천태종은 주경야선의 수행종풍으로 국운융창과 사회 안녕 그리고 대자연이 순일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신임 박복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암울한 시기 중생과 시대의 고난을 함께하며 자비를 베풀어 왔다며 대조사의 가르침을 되새겨 상생과 공존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안목으로 천태종을 이끄신 것처럼 문화체육관광부도 우리 전통 문화인 불교 문화를 보존하고 계승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마음이 항상 청정하면 머무는 모든 곳에 연꽃이 피어난다는 대조사의 법어를 가슴에 새긴 천태 불자들은 보현 행원의 노래로 세상의 연꽃이 되길 서원했습니다. 단양 구인사에서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랜선으로 떠나는 인도 성지순례 두 번째. 오늘은 시다르타 태자가 고행을 마치고 대각을 이뤄 비로소 부처님이 되신 땅 부다가야를 비롯해 비하르주에 있는 불교 유적을 순례해 봅니다. 이은하 기자입니다. 부도의 길에 나선 시다르타 태자가 6년 고행을 끝내고 선정이 들어 비로소 깨달음을 얻어 부처님이 된 성지 부다가야. 마하보디 대탑은 인도 전역을 통일하며 수많은 희생을 낳은 아쇼카 왕이 참회의 마음으로 세운 8만 4천 개 탑 가운데 하나입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금강자 위에 세워진 마하보디 대탑은 인도를 침략한 이슬람에 의해 파괴될 위기를 막기도 했지만 흙과 벽으로 대탑을 가린 병사들의 지혜로 현재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마하보디 대탑은 52m 9층 높이로 반경 3km 어디에서도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하보디 대탑 옆으로는 부처님이 정각을 이룬 보리수와 깨달음을 얻은 후 부처님이 내디딘 첫걸음을 새긴 불족석이 늘어서 있습니다. 부처님이 인류를 구할 위대한 깨달음을 얻은 성지를 참배하는 마음은 더욱 특별합니다. 늘 올 때마다 벅차고 또 이렇게 탑이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다는 것도 굉장히 감동스럽고요. 부다가야에서 자동차로 2시간여 거리의 라즈기르. 왕사성은 부처님이 살던 시대 강국이던 마가다의 수도로 부처님이 중생제도에 나선 중심지입니다. 마가다국의 강력한 실권자로 불교를 외호하고 발전시킨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아들에 의해 감옥에서 여생을 보낸 비운의 인물 빈비사라 왕의 감옥터로 먼저 향했습니다. 순례 특별 가이드 총무원장 원행스님의 상세한 안내도 함께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 저쪽 그 숲 사이로 보이는 조금 도드록한 낮은 쪽 그쪽에 계셨어요. 그래서 빈비사라 대왕이 걸어서 부처님 법을 이제 청법을 했는데 거기에서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한 여마 미소의 현장 영축산을 바라보며 한글 반야신경을 봉독하고 불교 최초의 사찰 중림정사로 향합니다. 옛 인도의 16개 나라 가운데 가장 강력한 국가였던 마가다국의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께 귀의하고 갈란타 장자가 바친 부지에 지어 올린 최초의 사찰이 바로 이곳 중림정사입니다.
부처님께서 계셨던 제일 첫 번째 절입니다. 이 중림정사는 갈란타라고 하는 장자가 이 연못, 이 인도 땅에서 이 물이 샘솟는 연못은 황금 땅입니다. 이러한 곳을 부처님께 시주해서 최초로 중림정사를 지어드렸다는 거고요. 마지막 순례지는 라즈기르에서 10여 킬로미터 떨어진 세계 최초, 최대의 불교대학 나란다 대학입니다. 500년경 지어진 나란다 대학은 불교 외에도 철학과 수학, 과학 등을 가르쳤던 종합대학으로 7세기 나란다 대학을 순례했던 현장 법사는 2천여 명의 교수진과 만여 명의 학생이 있었다고 기록해 당시 규모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12세기 이슬람에 의해 파괴되고 터만 남은 나란다 대학은 현재 25% 정도만 확인된 상태로 오늘도 발굴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조계종 전법단은 포교 역량을 강화하고 취약 분야의 법회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0년 출범한 최일선 천병 조직인데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포교원이 현장 포교 활성화를 위해 분야별 전법단장과 지도법사를 임명 위촉했습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조계종 전법단은 경찰을 비롯해 청년대학생과 장애인, 어르신 등 9개 분야에서 지난 12년 동안 활발하게 포교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하지만 2019년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현장 포교가 위축됐고 비대면 활동으로 대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점점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는 요즘 전법단이 제약을 딛고 새로운 도약에 나섭니다. 이제 우리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어려움이 많았던 제약을 딛고 다시 포교 현장으로 나아가 전법의 불을 밝혀야 합니다. 포교원이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공연장에서 분야별 전법단장 10명을 임명하고 지도법사 84명을 위촉했습니다. 전체 전법단장과 지도법사가 한자리에 모여 임명 위촉된 건 전법단 출범 이후 처음입니다. 특히 올해는 불교중앙박물관장 탄탄 스님을 단장으로 연예인 전법단이 신규 출범했습니다. 예술과 문화 분야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장의 포교 활동과 종단의 지원이 만나 중생의 눈높이에 맞는 전법 활동이 전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부처님의 정법이 실현되는 행복한 세상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법단 지도법사의 누적 인원은 720여 명. 하지만 변경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구성원을 재등록하고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포교원은 지난해 관련 규정을 정비해 위촉 기간을 2년 단위로 명시했으며 분야별 단장 또한 2년 단위로 임명하기로 했습니다. 전법단은 지도법사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우선 초점을 두고 추후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수립해 나갈 예정입니다. 활성화하려고 최선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직까지 전국 경찰서 법회가 없는 곳이 아직 많습니다. 이런 것을 발굴 찾아서 최선을 다해서 전부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포교인 것 같습니다. 어느 분야든 그 분야를 맡아서 그 분야에 최선을 다한다면 불교가 중흥이 되고 포교원은 전법단과 소통하며 포교 역량을 높이는 건 물론 전법단이 현장 포교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위상을 정립해 나갈 방침입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중앙승가대학에서 선지식의 생애를 통해 수행자상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태공당 월주대종사, 설악당 무산대종사 등 현대 불교계에 큰 발자취를 남긴 스님들을 조명했습니다. 이효진 기자입니다. 근현대사에 등장한 많은 선지식들은 여러 혼돈 속에서 한국 불교가 천년의 맥을 이어가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선지식들의 발걸음은 훌륭한 수행자를 꿈꾸는 출가자들에게 큰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중앙승가대에서 선지식들의 생애를 돌아보며 진정한 수행자의 상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호신자들이 본받아야 할 스승의 모습을
큰 스님들의 생애와 수행 속에서 찾아보자는 관점에서 출발했습니다. 첫 발표에 나선 행복문화연구소장 원빈 스님은 태공당 월주대종사의 생애와 스님이 펼친 보살행에 주목했습니다. 원빈 스님은 월주 스님이 개인적 차원의 보살행을 종단 차원의 보살승 운동으로 승화시켰다며 스님이 펼친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으로 종단의 격이 올라가고 한국 불교의 보살행의 씨앗이 심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총무원장 소임을 맡으셔서 보살승 운동이라고 하는 정책과 그리고 이것을 구현하는 그런 이 스님들께서 다시 등장하실 수 있을까? 설악당 무산대종사의 수행관을 연구한 공일 스님은 무산 스님은 시인 조우현이 아닌 수행자로 남길 바라셨다며 수행자로서 스님을 조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무산 스님 시조 근간엔 선어록과 불교의 수행 정신이 녹아 있다며 선적인 깨달음을 설명하고 이해시키고자 선시라는 도구를 활용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발행되어 있는 책들을 보면 당신만의 어떤 화두에 대한 선수행에 대한 선관에 대한 견처가 뚜렷하셔요. 본질에 있어서는 철저히 수행자셨다니. 중앙승가대학 교수 금강 스님은 간화선 대중화에 앞장선 은암당 고우대종사의 말씀처럼 선수행의 실천성과 사회성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자신과 가족만을 향하는 선은 잘못된 수행이며 선수행으로 획득한 지혜는 필연적으로 사회와 인류를 향할 수밖에 없단 겁니다.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시대 상황을 타개해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간화선 수행을 통해서. 이날 학술대회는 평소 조명받지 못한 비구니 스님들의 수행과 전법 활동에 대한 발표도 진행돼 의미를 더했습니다. BTN 뉴스 이효진입니다. 조계종 전국교구본사 주지협의회가 다음 달 22일 대법원이 파기한 서남사 야생차 체험관 철거소송 파기 환송심 선고를 앞두고 사법부에 보내는 탄원서를 발표했습니다. 교구본사 주지협의회는 어제 사찰은 1700년 한국 불교 역사와 문화를 일구어온 민족 고유의 자산으로 특정 시기 거주자일 것이 아니며 그들에 의해 소속이나 소유권이 변경될 수도 없다고 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호남 지역 본산이었던 서남사는 해방 이후 단일교단의 정통을 이어온 대한불교 조계종 소속임을 강력 주장했습니다. 협의회는 차체험관 철거소송 파기 환송심과 등기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역사적 사실을 오인하고 한국 불교의 법통을 부정하는 그릇된 판단을 내릴 경우 과거 오랜 기간 안정과 화합을 위한 모든 노력이 돌이킬 수 없는 분쟁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일대 혼란이 재현될 수 있음을 우려한다며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조계종 제16 교구본사 의성 고운사가 불기 2566년 하안거 포살법회를 봉행하고 안거 수행을 점검했습니다. 지난 27일 고운사 화엄문화 템플관에서 열린 포살법회에 울람사 주지 등호 스님을 법사로 주지 등운 스님과 본말사 스님들이 동참해 법망경 보살계 포살본과 48경구계를 독송하며 결제 대중들에게 청정한 계율을 지킬 것을 당부했습니다. 포살법회에 앞서 제72차 교구종회를 개최하고 선거관리위원 선출, 주월사 탱화구입 후 유하사 무상기증, 유언장 작성 시 고운사 유증 결의의 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5월 28일) 토요일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